안녕하세요. 6월달 모의고사 본 거 결과하고 전체적인 느낀 점 내지는 나름의 분석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거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3월, 4월, 6월 모의고사를 다 봤는데 세 번 본 모의고사 중에 가장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내용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데 라고 느꼈던 게 있었고,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전체적인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제가 점수가 잘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느낌상 그랬다. 어,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국어를 항상 지문을 다 못 읽어서 문제를 끝까지 푼 적이 없었어요. 끝까지 푼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언매에서 화작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언매에서 화작으로 변경을 했고 이번에는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다 풀었는데 한 20분 정도가 남았어요. 20분 정도가 남았나? 한 10분 정도가 남았어요. 10분 정도가 남아서 조금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하고 체크하고 넘어갔던 문제에 돌아가서 다시 볼 수 있었을 만큼 시간이 좀 남아서 그게 굉장히 고무적인 변화고요. 언매에서 화작으로 변경을 한 거는 간단해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언매를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언매를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싫어하는 과목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고르라면 문법이거든요. 제가 영어도 문법 공부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그리고 국어에서도 문법 공부하는 파트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쪽에 이제 점수가 한 번도 좋게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근데 언매가 화작보다 이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점수를 몇 점이라도 더 받아보고자 언매를 선택을 했던 건데, 사실 그거는 뭐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일단 사람이 기본적으로 맞추고 거기서 일단 득점을 하고 나야 거기서 추가 점수를 얻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일단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일단은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항상 의문을 가졌었어요. 의문을 가지고 두 번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좀 고민을 했죠. 내가 계속 언매를 할 수 있을까? 3월 모의고사를 보고서는 언매 내용을 풀어보고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바탕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이제 4월 모의고사도 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이거를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서 제가 모의고사 데이를 한 3번 정도 가졌거든요.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를 쭉 다 풀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채점해보고 틀린 거 맞춰보고 이런 뭐 누구나 하는 그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안 되겠다, 화작으로 바꿔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화작으로 바꿔서 했는데 확실히 부담이 덜하고 기본적인 국어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화작 공부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언매를 고집하는 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 6월부터 바꿨는데 확실히 결과가 좋습니다. 제가 작년 수능에 아무 준비 없이 일단 내가 얼만큼 처참한 상황인지 보자라고 그 마음으로 봤을 때 국어가 6등급이 나왔었어요. 뭐 10년 동안 공부를 안 하다 갑자기 시험을 쳤으니 6등급 나와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3월 달에 5등급, 4월 달에 4등급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3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3등급이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실수를 좀 했어요. 실수를 몇 문제를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등급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게 덜 나왔죠. 이번에 제가 11번 문제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풀어놓고 답을 표기할 때 엉뚱한 번호를 쓴 거예요. 네, 그런 실수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땐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없던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1번이 맞는지 5번이 맞는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하필 또 시간이 남아서 다시 돌아가서 고민을 해서 바꾼 답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두 문제를 틀린 것 때문에 2등급이 될 수 있었는데 3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절대 틀리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서 계산 실수 때문에 틀렸어요. 이제 마이너스를 안 써서 틀린 거, 그리고 옮겨 적으면서 뭐 숫자를 잘못 써서 뭐 이런 부분으로 틀린 게 한 두세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돼도 한 10점 안팎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점수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뼈아프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는 수준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느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킬러 문항들이 의외로 풀만했다. 제가 이번에 킬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손을 대진 못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풀어봤을 때 이제 물론 압박감이 없고 시간 제한이 없다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그 문제를 보고 풀어낼 수 있는 것과 아예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는 전혀 다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시간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면 당연히 시간 내에 문제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면, 실력이라면, 아예 손을 못 대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먼 거죠. 그런데 킬러 문항들이 대부분 시작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물론 이제 다 풀고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 거에서 이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풀어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3월 4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 안 되는 문항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항은 없었다는 거. 아니다,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었는데 그런 문항이 현저히 작았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문항이 좀 쉽게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경악스러울 만한 뭐 경향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고, 도형이 좀 미적분 마지막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좋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면 그런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좀 나왔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꽤 쉬웠고, 그리고 뭔가 애매한 문제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요? 애매한 문제가 없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가 풀려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영어도 이번에는 시간이 훨씬 많이 남았어요. 이번에는 거의 20분 가까이 남아서 조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문제도 확인을 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틀렸죠. 그리고 네, 일단 시간적인 압박이 훨씬 덜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29번을 틀렸어요. 29번에서 being이라는 그 단어를 보고 뭔가 이상한데 이거? 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쓸 때는 in which를 답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공부하는 거를 싫어해요. 문법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고, 이거는 이러한 때 이렇게 쓴다라는 공식처럼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29번 문제를 하나 틀렸는데 그건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그래서 느끼는 게 공식처럼 외우는 문법 공부도 조금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느낌이 이상하면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깨달음을 또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이제 등급을 얘기를 안 했네요. 수학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4등급이 나왔어요. 4등급이 나왔고 물론 이번에 계산 실수나 이런 것 때문에 틀린 거를 맞는 걸로 친다면 물론 3등급이 나왔겠지만 틀린 건 틀린 거거든요. 틀린 것도 실수도 내 실력이고 그 실수를 줄여가는 연습이 결국은 수능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을 수 있었는데 틀렸던 거라서 내 진짜 실력은 2등급이야 3등급이야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이번에 4등급이 나왔습니다. 뼈아픈 실수죠. 그다음에 영어는 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등급이 나왔고 이번에는 분명히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만점이 안 나왔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5등급이 나왔어요. 화학은 지금 조금 고민이 되는 과목이에요. 제가 이번에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하느라고 5월 11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그 뒤에 화학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거의 못하고 이제 비킬러 유형 강의를 조금 듣기 시작을 했었는데 비킬러 유형 강의를 다 듣고만 들어갔어도 훨씬 더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뭐 그거가 결정적인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문제 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는 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하고 알면서 자꾸 건너머서 틀리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의고사 연습을 자꾸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유의해서 봐야지라고 아무리 나한테 되새김질을 해도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실제로 틀린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거를 현실적으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는 모의고사를 꾸준히 계속 풀어나가면서 제가 실수하는 걸 눈으로 보고 전체적인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으로 좀 체득할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질 거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개념에서 틀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제가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모르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자꾸 개념 문제를 틀린다는 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꾸준히 다시 다지는 연습을 수능 날까지 놓지 않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을 중점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비킬러나 개념형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를 몇 가지나 더 잡을 수 있는지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화학은 그렇게 모의 가서 연습하고 개념 다지고 그러면서 시간 문제 푸는데 시간 줄이는 거 연습하면서 이제 공부 시간을 기본적인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는 실수에서 틀린 문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과학에서는 실수가 거의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개념 문제는 틀린 게 그 실수한 문제 말고는 없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문제 푸는데 시간을 더 줄여야 돼서 지금 뭐 16 모의고사도 남았고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것도 지금 주문해 놓은 게 이제 곧 나오기 시작할 거라서 그런 거 계속 연습하면서 시간 줄이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킬러 푸는 시간이나 준킬러 풀어내는 그 문제 비율을 조금 높이는 게 이제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제가 4등급이 나왔어요. 4등급이 나왔는데 지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3등급이 나왔어야 하는 점수인데 4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다른 학생들도 잘하면 제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뭐 문제가 쉽기도 했고, 이제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못 풀어내던 문제를 더 풀어야지만 등급이 올라간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모의고사가 지난 두 번의 모의고사보다 훨씬 편안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단순히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익숙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래도 그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집에서 논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전보다는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졌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지는 못해서 등급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 등급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등급이 올라가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번에는 귀마개를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귀마개를 준비를 해서 가서 원래는 국어 시간에만 낄 생각이었는데 그냥 전체 다 보면서 이제 영어 듣기 평가 시간 외에는 계속 끼고 있었어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옆에서 부시럭거리거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안 받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시험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평소에 거슬리지 않던 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귀마개를 꼈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험을 칠 때는 항상 귀마개를 꼭 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평소에 귀마개를 끼고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영상에 이제 그런 댓글 남겨주신 분을 봤거든요. ASMR처럼 무슨 모닥불 소리나 이제 뭐 벌레 소리나 뭐 노래가 아니라 뭐 빗소리 이런 것처럼 이제 ASMR처럼 좀 만들어 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그 말에도 동의는 해요. 제 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는 거에는 저희 집 주변에서 나는 일반적인 소음, 뭐 제가 공부하면서 넘기는 책장 넘어가는 소리, 뭐 진짜 공부할 때 나는 백색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안 나거든요. 근데 또 집 주변에서 나는 소음은 굳이 제거를 하질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싶지 않아서고 그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내가 모든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에 던져져서 내동댕이 쳐서 들어가 있을 때 그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소음을 지우지 않고 바로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ASMR 하는 것처럼 이제 노래나 인위적으로 다른 소리를 덧입히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걸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요, 들을 때는 좋아요. 들을 때는 덜 지루하고 좋은데 시험장에 가서 그 소리를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험 칠 때 음악이 안 들리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습관이 드러났는데 그거를 들을 수 없으니까 시험을 망쳤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나름 집중도 잘 되고 지루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느낌이에요. 뇌피셜이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나의 집중력을 나눠 가지는 일명 기생충 같은 거예요. 그것도 집중하고 이것도 집중하고 듣다 보면 그거는 내가 듣고는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안 들으면 얼마나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게요.
이거는 뇌과학적인 부분으로 이제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나는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거지만 내 뇌는 다 느끼고 있어. 다 느끼고 있고 그 정보를 다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거나 팟캐스트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면 그런 건 절대 좋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라도 더 많이 살아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6월달 모의고사는 요 정도고요.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6월이면 이미 절반이 다 지나갔잖아요. 절반 이하로 남았기 때문에 솔직히 좀 마음이 급해요. 이제 여기 보시면 보이겠지만 164일 남았잖아요. 164일이면 이제 딱 5개월 반이 남은 건데 5개월 반이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제가 원했던 만큼 이루지는 못해서 그거는 좀 초조해지는 부분이에요. 그건 초조해진다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밀도 있게 공부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스케줄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만족을 하고요. 그냥 꾸준히만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능 같은 시험은 전체적인 거를 두고 보면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지만 수능 점수만 두고 보면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몇 등급을 받았고 얼만큼 틀렸고 얼만큼 맞았고 전체 응시생 중에 몇 등 정도이고만 알 수 있지 내가 그동안 쏟은 노력과 정성을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는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6월 모의고사 결과 저보다 잘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잘 나왔으면 축하드리고요. 또 거기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끝까지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뭐 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도 아직 5개월 반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참 남았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이것도. 근데 어찌됐든 저는 5개월 반은 충분히 또 노력해 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또 7월달 모의고사 보면 다시 그 결과도 공유할게요. 바이바이.